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동네꼬마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 빨리 듣고 싶죠?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동네꼬마님께서 오늘 찾아와 주셨고, 오늘, 네. 이거 고민이 되는 게, 이거를 키워드를 네. 얘기를 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스포에서 맞추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오늘 키워드로는 뭐 정확한 얘기 못 맞추실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키워드 네. 말씀해 주세요. 육지의 섬입니다. 육지의 섬? 예. 오, 알겠습니다.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동네 꼬마입니다. 먼저 이 이야기는 제가 그동안 했던 얘기 중에 가장 옛날 얘기가 될 것 같아요. 80년대 말에 오, 꽤 있었던 옛날이구나. 일이고, 예. 제가 이분은 차를 팔기 전부터 알고 지냈던 분인데 친구처럼 지낼 수 없는 연배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시는 회장님이세요. 그리고 이분 직업이 조금 인생을 거칠게 사셨어요. 그래서 뭐 지금도 그 로컬 렌트카 회사 있지 않습니까? 지역 렌트카. 그거 한 4, 5개 정도를 직접 운영하시는 게 아니고 거기에 뒤에 돈을 대주는 쩐주. 그 다음에 일수랑 사채 쪽 쩐주를 좀 하고 계세요, 이분이. 돈놀이를 좀 하시는 분인데 이분하고 예전에 다른 일 할 때 우연찮게 계기가 있어서 여러 번 대화를 나눴었고 제가 로컬 렌트카에다가 제 거 명함이랑 이런 걸 좀 많이 하거든요, 요즘 판촉을. 그러면서 이분하고 또 연락이 닿아가지고 좀 들었던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분은 그냥 직설적으로 표현해서 깡패셨어요. 깡패셨고 80년대 중반 말 이때 이분 나이가 20대 중후반, 그러니까 27, 8살 그쯤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뭐 제가 본 적은 없으니까 이분 말에 따르면 그래도 본인이 활동했던 그 지역, 그러니까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이분 얘기하는 그 지역이. 본인 지역에서 어깨 좀 쓴다는 사람한테 내 이름 석자 얘기하면은 모른다. 그러면은 걔는 먼 밥이라. 주먹 하나도 쓸지 모르는 바보 같은 놈이고 내 이름은 알아야 주먹 좀 쓴다는 축에 속하는 거다라고 말할 정도로 주먹을 잘 쓰셨대요. 그리고 당연히 어떠한 조직에 가담을 해서 활동을 하셨었고,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영화나 뉴스를 보면 아시겠지만 조직 간에 뭐 자존심 싸움, 여러 가지 싸움들이 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두 조직이 뭐 야 오늘 한번 붙자 해서 싸웠던 건 아니고 원래 조금 둘이 눈치를 보고 있던 찰나에 이 회장이 똘비라고 할게요. 똘비가 젊은 혈기를 주체를 못하고 주먹을 휘둘러서 상대방이 좀 크게 다치는 일이 발생을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경찰한테 쫓긴 게 아니고 저쪽 파 애들한테 쫓겨다녔대요. 그래서 잡히면 진짜 죽는구나. 그때가 이분 말로는 이런 식으로 제대로 쌈박질이 나면은 주먹으로 해결 안 받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뭔가 연장을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죽기 싫어서 도망 다녔대요. 근데 도심에서 사람이 도망 다녀봤자 어차피 우물 안에서 도망 다니는 거래요. 잡힌대요, 무조건. 그래서 이때 이 사고를 친 사람이 본인하고 2년 선배가 사고를 쳤는데 둘이서 도망 다니다가 생각을 했대요. 우리가 도시에서 이렇게 있으면 잡히는 건 시간 문제다. 그리고 큰형님한테도 물어보니 한두 달 정도 조용히 자숙을 해라. 조용히 짱박혀 있어라. 얘기를 하니까 우리 절에 가가지고 좀 짱박혀 있자. 그래가지고 둘이서 절들을 찾아 나선 거예요. 왜냐하면 절은 산속에 있으니까 밥도 줄 것이고. 네. 그래서 오다 가다가 본 시 외쪽에 있는 시골에 있는 절을 몇 군데 가봤는데 저는 이 스님들이 이런 일로 이렇게 오면은 그러세요. 그럼 잠시 머물러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스님들이 되게 강경하게 거절하신대요. 그 이유가 이 80년대 이때가 아주 스펙타클한 그런 시기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수배자도 많았고 그래서 스님이 잘못 숨겨주면은 본인도 피해를 크게 입기 때문에 그래서 스님들이 너무 매몰차게 거절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거 큰일이다. 왜 그러냐면 막 지금처럼 시외 모텔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그때 이걸 어떻게 하면 돌아다니는데 시골이 완전 깡시골인데 일단은 차는 한 대 있었으니까 썩어 빠진 거 그걸로 뭐 개개거리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강까지는 아니고 천하고 강 사이 정도 돼 보이는 상당히 큰 물이 흐르고 있는데 거기 나루터가 하나 보이더래요. 뜬금없이.
웬 나루터지? 여기 차 좀 세워서 머리 좀 식히고 가시게요 형님 해가지고 그 2살 형님하고 내려가지고 담배 피면서 이렇게 경치를 좀 보고 있었대요. 그냥 막막하니. 그래서 경치를 이렇게 보는데 이 나루터가 되게 뜬금없더래. 진짜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인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루터가 그냥 뜬금없이 있으니까 여기서 물고기를 잡으러 가나? 이거 희한하네 하면서 이제 그 강 건너편을 이렇게 보는데 그냥 산이 돼요. 거기는 산, 또 옆에 산과 산 사이에 저 안쪽에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게 좀 보이더래요. 뭐가 있는지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네. 그래서 형님 저기 사람이 사는 것 같은데요? 신기하네요. 그랬더니 야 저기는 그냥 모르겠다 숨어도. 야 우리 저기나 한번 가볼까?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때가 둘이 진짜 오갈 데도 없고 배도 너무 고프고 막 이런 상황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시기가 10월 중순을 넘어가는 시기여가지고 밤에는 추웠대요 시골에서. 그래서 일단은 한번 들어가보자. 야 시골에 짱 박혀 있어도 괜찮지 않겠냐 해가지고 차를 숨기고 나루터 쪽에 내려가 봤더니 작은 배인데 이렇게 노를 저어서 가는 게 아니고 강과 강에 이렇게 줄을 연결해서 줄을 당기면서 가는 배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걸 타고 줄을 이렇게 쭉쭉 당기면서 강을 건너갔대요. 강을 건너가서 내려서 이렇게 보니까는 길이 이게 정식으로 나 있는 건 아니고 저 안쪽으로 사람들이 다녔던 흔적들이 이렇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보자 신기하다. 그래서 둘이서 걸어서 들어갔대요. 좀 이렇게 걸어 들어가니까 모퉁이를 몇 개를 돌고 쑥 들어가니까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큰 규모의 마을이 하나가 딱 나오더래요 거기에. 그래서 이야 이런 데 마을이 있네. 이 사람들은 뭐 먹고 사냐? 앞에 논도 없고 밭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야 신기하다. 요 앞에 여기 강에서 흐르는 물고기 잡아서는 사람이 수지타산이 안 나오는데 하면서 그냥 쭉 걸어 들어가는데 마을 구조가 되게 특이했대요. 마을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마을을 산과 산 사이에 있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절벽이 뺑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마을을 크게. 그래서 야 이 마을은 뭔 절벽이 둘러싸고 있어서 나가질 못하겠다. 특이하다. 한번 들어가보자. 쭉 들어갔는데 이게 시골이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이제 농번기가 끝나고 했더라도 사람들이 보이고 해야 되는데 한 명도 안 보이더라 사람이. 그래서 뭐야 버려진 마을 같진 않고 사람 사는 흔적들이 있으니까 일단 들어가 보면은 뭐 사람 머리카락이 보이겠지. 가보자. 그래서 쭉 들어갔더니 마을 가운데 강당같이 생긴 게 하나가 있더래요. 상당히 크게.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사람 소리도 좀 들리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다들 모여가지고 뭐 고추를 따듬든가 뭘 하고 있겠구나. 저기 한번 가보자. 그래서 둘이서 이제 딱 가고 문을 이렇게 끽 하고 열었대요. 열었더니 안에 한 40명? 50명? 상당히 많은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 있더래요. 근데 둘이서 문을 딱 열었더니 이 한 4, 50명 되는 인원이 동시에 갑자기 말이 딱 끊기더니 고개를 일제히 돌려서 본인을 쳐다보더래요. 되게 당황스럽더래요. 그걸 보는데 민망하고.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대요. 우리 지나가던 행인들인데 조금 신세를 좀 지려고 하는데 누구랑 얘기하면 될란가?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들 아무 말도 없더래요. 근데 저 멀리 조금 편하게 생긴 의자에 본인하고 비슷한 또래의 남자 하나가 앉아있는데 일어나서 걸어오더래요. 무슨 일로 오셨냐고. 그래서 아니 우리 뭐 사고치고 이런 사람들은 아니고 이렇게 인생이 좀 풍파를 겪다 보니까 며칠 좀 신세 좀 지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셔?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희 마을에 공간도 없고 빈집도 없고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여기가 그냥 일반 저희 같은 사람들 사는 곳인데 나가 주십시오 하고 정중하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빈집이 없어요? 없으면 내가 만들어 드릴까? 몇 명 그냥 내가 하늘나라로 보내드려? 그럼 그 집 빈집일 거 아니야? 내가 꼭 그렇게 해야겠어? 하고 이제 막 건달 특유의 말빨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는 그 청년도 이 얘기를 듣더니 얘네들 뭐 말로 해선 잘 안 되는 애들이구나가 이제 딱 캐치가 되니까 네.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그러더니 나가더래요 강당에서. 그리고 한참 있으니까 나이가 지긋하신 분을 한 분 모시고 오더래요. 근데 얼굴만 봐서는 이분 나이가 가늠은 잘 안 되더래요. 그런데 아무튼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을 모시고 들어오는데 이분이 강당으로 딱 들어오는데 그 안에 있던 50명이 일제히 기립을 딱 하더래요. 앉아있다가 일제히 기립을 딱 하고 그 노인분이 딱 돌아가지고 뭐 때문에 그러시냐고. 그래서 신세 좀 지겠다고요. 같이 먹고 사는 세상에 며칠 신세도 못 집니까?
하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며칠이나 머무를지나 정확하게 말 좀 해보시오. 얘기를 하니까 아유 내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인생들인데 그걸 뭐 딱 못 받고 하는 건 너무 정이 없고 때 되면 알아서 나갈 거고 너무 오래 안 있을 거니까 그냥 적당히 좀 좋은 게 좋은 대로 좀 합시다. 왜냐면은 이때 일부러 이렇게 더 강하게 얘기했던 게 어떻게든 여기서 눌러 앉고 싶었대요. 며칠간 차에서 자고 막 그래가지고 진짜 네. 오갈 데가 더 이상은 없어가지고 세게 얘기를 했더니 밑자야 본전으로 줬어. 내가 작은 집 한 채 내줄라니까 거기서 두 분 머무르시고 다만 우리 마을은 우리 마을대로 룰이 있으니까 그 룰은 깨지 마시고 지킬 건 지켜주신다고 약속하면은 며칠은 머무르셔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유 고맙다 어르신 고맙습니다 하니까는 아이 뭐 몇 살이나 다들 잡섰어? 하고 묻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저는 뭐 27이고 영희는 뭐 29이고 뭐 먹을 만치 먹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혈기왕성한 나이에 시골에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있으려고 아무튼 잘들 지내시고 사고치지 마시고 꼭 약속 지키시고 하면서 나가시더래요. 어르신이 나가고 나서 본인은 속으로 아이고 그래도 며칠 묵을 때 생겼다 다행이다 하는데 어르신이 나가고 이제 일제히 한 40명 50명이 다시 자리에 앉는데 이때 딱 느껴요. 뭔가를 얼어붙었던 공기가 녹아지는 게 느끼는 거예요. 와, 저 어르신 대단하다. 저 어르신 여기서 짱인가 보다. 오야진가 보다. 저 양반만 잘 구워 살면 되겠다 하고 이제 있는데 이제 본인 또래 그 젊은 청년이 이쪽으로 나오시라고. 그래서 갔대요. 가면서 이렇게 마을을 쭉 둘러보니까 마을 제일 안쪽에 시골에는 2층 집이 거의 없어요. 근데 2층짜리 집이 그 끝에 딱 이렇게 높게 하나 있더랍니다. 네. 그래서 저기가 마을 이장님 댁이고 저는 저기 아들이고 저기 우리 집 바로 옆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집이 하나 있으니까 거기를 지금 안내를 해드리겠다 하면서 쭉 걸어갔대요. 걸어가서 보니까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 초가집처럼 생겼더래요. 초가집인데 지붕만 지푸라기가 아니고 그 성면 슬레이트로 된 이런 진짜로 오래된 옛날 방식의 그런 집이었고 그 앞에 들어서니까 작은 대청마루 같이 작게 공간이 있고 그 안쪽으로 우리 밥숟가락 꽂아서 이렇게 문 잠그는 그런 문 있잖아요. 그런 문이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그리고 제일 이제 오른쪽에 아궁이 같이가 거기서 불을 떼는 거죠.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뒤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치간이라고 큰일 보고 작은 일 보는 푸세식 화장실 하나 있고 그냥 집 한 채를 내주는 거더래요 진짜. 그래서 오 진짜 고맙다고 여기 좀 치워드리려니까 두 분 일단은 한쪽에 잠깐 계시라고 하더니 마을 분들이 와가지고 집을 뚝딱 치워주더래요. 일사불란하게. 그래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방이 완전 냉골이더래요. 모처럼 등 좀 지지고 자고 싶다. 그래서 저기 그 나이가 몇 살이요?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저는 뭐 한 30살 먹었습니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형님이시네. 형님 여기서 잠 입 돌아가겠는데 불을 어떻게 떼야 될까? 하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저기 우리 집 쪽 보시면은 저기에 그 장작들 쌓여있는 데 있으니까 거기서 장작 가져다가 아궁이 떼시라고 그러면은 방 따뜻해질 거니까 그래서 고맙다고. 그래서 둘이 불을 떼고 한참 기다리니까 이제 방이 따뜻해지더래요. 그래서 이제 아궁이 옆에 있는 데가 아랫목이잖아요. 아랫목에는 2살 많은 형님이 주무시고 본인은 이제 왼쪽 방에서 머무르기로 하고 그날은 그렇게 그냥 흘러갔답니다. 네. 그리고 특이하게 저녁을 먹으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저녁을 각자의 집에서 이렇게 따로 먹는 게 아니고 아까 봤던 그 강당에서 다 같이 밥을 먹더래요. 그래서 야 여기는 공화국도 아니고 참 다 같이 이렇게 행동을 하는구나 특이하다. 근데 이게 오히려 참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다 이 생각도 하고 밥을 그냥 대충 먹고 들어가가지고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등이 따뜻하니까 너무 좋더래요 진짜. 그래가지고 딱 등 좀 지지면서 이렇게 푹 자고 잘 만큼 자고 아침에 이렇게 눈을 떴더니 시간이 한참 이제 지나 있더래요. 해가 한 중천 가까이 와 있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오랜만에 푹 잤구나 하고 옆방 갔더니 그 형님은 아직도 자고 있더랬어. 형님 해가 중천입니다 형님. 뭐라도 먹읍시다 배고파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형님이 일어나갖고 야 오랜만에 등 지지니까 진짜 살 것 같다. 너무 좋다 야. 야 근데 우리 뭐 물이라도 먹고 하려면 우리 어디로 가야 되냐? 그러니까 형님 밑에 그 강당으로 한번 내려가 보죠. 그래서 둘이 강당으로 내려갔대요.
강당에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한 40~50명 되는 사람들이 강당에 똑같이 또 있더래요 그냥. 그래서 아이고 이 사람들은 뭐 일도 안 하고 맨 강당에 모여가지고 그냥 노는구나. 사람 찾긴 쉽네. 강당으로 그냥 들어갔대요. 본인들이 딱 강당에 들어서면 아니나 다를까 뭔가 이렇게 말소리도 나고 하던 게 싹 하고 조용해지더래요. 아이 분위기 왜 이래. 들어가가지고 아이 뭐 귀신 봤어요 다들 뭐 하던 거 마저들 하셔요. 뭐 여기 갑자기 그러셔. 그러면서 물 좀 주셔. 목말라 죽겠어. 물 얻어먹고 점심 식사 나왔고 점심밥 얻어먹고 심심해 죽겠더래요 진짜. 그래서 이제 둘째 날은 좀 적응도 되고 해가지고 둘이서 동네도 걸어 다녀보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는데 아무것도 특이할 만한 게 없더래요 그냥. 아무것도. 여기서 얼마나 우리가 더 있어야 될까. 한 일주일 정도 더 있다가 나가서 큰형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조금 사건 정리됐냐고 물어보자 이 생각을 가지고 일단 일주일 머물복 잡고 그냥 있었대요. 그래서 그날 그냥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점심 먹고 강당에서 저녁 먹고 이제 그 초가집 같은 집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자 방 들어가가지고 자려고 하는데 뭐 잠도 안 오고 뭐 지금이야 뭐 스마트폰 있어갖고 게임이라도 하는데 뭐 그 당시에 그런 게 어딨어. 핸드폰도 없던 시절인데 예. 달마가 벽을 보면서 수련할 때 이런 느낌이었겠구나 막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냥 벽 쳐다보다가 잠이 들똥말똥 뭐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우와 우와 하면서 뭐 이렇게 짐승이 표현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사람이 막 소리 지르는 소리가. 예. 그래가지고 아니 이 오밤중에 또 뭔 미친놈이 이 마을에 있는가 하고 문 열고 나갔더니 형님도 문 열고 나오더래요. 야 이게 뭔 소리냐? 그래가지고 모르겠어 형님 마을에 미친놈 있는 게 왜요? 그러니까는 야씨 밤새도록 이렇게 소리 깨끗 지르면 우리 못 자지 하면서 소리의 근원지를 이렇게 보는데 그 옆에 이장님 댁이더래요. 뭐야 술 먹고 싸우나? 아씨 가고 말려줘야 되나? 이거 왜 이래? 그런데 이제 옆에서 똘비가 형님 마을에 얹혀 사는데 우리 굳이 끼지는 말죠. 뭐 우리 쪽에 올 것도 아니고 우리 쪽에 오면은 뭐 때려버리죠 뭐 형님. 사람 때리는 게 우리 전문인데. 야 그래 야, 들어가서 그냥 귀 틀어막고 있자 하는데 밤새 꽥꽥거리더래요 진짜. 밤새도록. 그래갖고 아침에 동 트니까 나와가지고 이렇게 담배 한 대 피고 있는데 형님도 나오셔갖고 야 와 저 미친 뭐냐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형님도 못 주무셨구나 그랬더니 야 저거 때려야겠다 안 되겠다. 저 미친놈들은 매가 약이야. 그러니까 똘비 옆에서 형님 사고치지 맙시다. 형님 우리 사고치면 안 돼요. 그러지 맙시다. 하고 아침 먹으러 강당으로 내려간 거예요. 이제 처음으로 아침에 강당을 간 거예요. 동 트자마자 이제 가니까는 뭐 사람 거의 안 나와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다들 뭐 편히 주무시나 어쩌나 야 있어 보자 하고 있으니까 주섬주섬 한두 명 나오더래요. 주섬주섬 한두 명 나오고 그리고 본인이 왔을 때 30살 먹은 딱 그분이 마지막에 딱 들어오더래요. 근데 아침인데 30살 먹은 사람이 딱 들어왔는데 일동 기립을 하더래요. 일동 기립. 야, 뭔 조직이냐 여기? 그래서 본인들은 그냥 또 건달 가오가 있지 그냥 앉아 있었대요. 그러니까는 옆에서 사람들이 다 쳐다보더래요 본인을. 그래가지고 어쩌고갖고 그냥 주섬주섬 일어났대요. 일어났더니 그 30살 먹은 양반 옆에 한 2명 정도가 더 따라와가지고 숫자를 세더래요. 숫자를 쭉 세더니 이제 밥상 들어오면 식사하십시다. 그러고 밥상에 들어오고 밥을 먹는데 이상하더래요. 왜 그러냐면 남자들은 나이가 좀 들쭉날쭉하더래요. 30대도 있어 보이고 50대도 있어 보이고 들쭉날쭉하는데 이때 뭐가 이제 눈에 들어온 거예요. 늙은 여자가 없어요. 이 마을에. 10대, 20대, 많이 먹어봐야 30대? 이게 마지막이에요. 나이대가. 여자들이. 이제 이게 눈에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이 마을은 젊은 처자들만 모여있는 마을인가 보네. 그러면서 이제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그 30살짜리 먹은 그 형님 옆에서 밥을 먹는데 이제 뭔가 궁금증이 막 밀려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밥을 먹으면서 형님 이 마을은 뭐 먹고 삽니까? 뭐 물어보니까 그냥 뭐 앞에서 물고기도 잡고 작게 농사도 짓고 그러면서 먹고 살지 밥이나 먹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이 그 참 말 인정머리 없이 하시네 하면서 이제 밥 먹으면서 그래도 이 마을은 축복받은 마을인가 봐요. 우리 처자분들이 그냥 다 젊으셔요. 그러니까는 신경 끄고 밥 먹으라고 여기 왔을 때 그냥 신경 이런 거 안 쓰고 그냥 조용히 있다 가기로 했잖아요. 조용히 그냥 밥 먹어 그러더래요. 속으로 그랬대요.
너는 내가 바깥에서 봤으면 넌 진짜로 밥 못 씹어먹는 이빨 내가 다 버린다. 막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어떡해요. 본인들이 이제 여기 얹혀 살아야 되는데. 그래갖고 기호 대충 맞춰주고 밥 먹고 또 그날도 이제 저녁이 됐는데 꽥꽥대는 소리가 또 나더래요. 그래서 이게 뭔지 물어봤었는데 이 마을에 저녁에 꽥꽥대는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는 뭔가 말을 하기 싫은 것 같은데 이 소리를 매일 듣고 있자니 이거는 미칠 노릇이고 아 죽겠다 하는데 꽥꽥대는 소리가 막 에악 하는 소리가 점점 오늘은 소리가 가까워지더래요. 본인들 집 쪽으로. 뭐지? 하고 문을 벌컥 열고 나가서 봤대요. 그랬더니 더 멀리 검은색 실루엣이 하나 딱 서 있는데 여자 같진 않고 서가지고 막 꽥꽥거리고 있는데 손에 뾰족한 걸 들고 있더래요. 그래서 순간 본인도 이제 뭐 연장 쓰는 세계에 살았지만 갑자기 그냥 쌈박 하더래요, 기분이. 그래가지고 아, 이 동네에 진짜 미친놈이 하나 있구나 하는데 옆에서 형님도 나오더래요. 야, 저기 서 있는 저게 미친놈이냐? 그러니까 형님, 저거 이쪽으로 다가오면 형님하고 나하고 어떻게든 저거 때려 죽여야겠네. 좀 손 봐봐요, 형님. 그러니까 뭐야, 왜 연장을 들고 있어? 야, 이거 뭐냐? 근데 막 소리만 지르더니 돌아가더래요. 그래서 둘이 앉아가지고 얘기를 했대요. 야, 이 동네 아무래도 미친놈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자다가 죽는 거 아니냐? 야, 미친놈한테 죽으면 약도 없어 하고 이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둘이. 그래갖고 형님, 그러면 일단은 밥숟가락 몇 개 꼼차다가 밥숟가락 꽂아놓고 문은 잠그고 형님, 우리 연장 하나 구해야겠어 얘기를 한 거예요, 둘이. 그래서 야, 그러자. 그래갖고 다음날 이제 밥 먹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여자분한테. 여기 뭐 과도 같은 거 하나 없냐고, 그 뒷산에서 밤 같은 거 좀 떨어져 있으면 까먹으려고 한다고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는 여기 과도 이런 거 없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그럼 이거 밥은 어떻게 하냐고, 칼이 있으니까 밥을 할 거 아니냐고 했더니 칼은 부엌에 있다고. 부엌이 어디냐고 그랬더니 이장님 집 본인들이 머무는 그 반대편에 거기가 부엌이라 이거요. 그럼 알았다고, 우리가 거기가 갖고 온다고 그랬더니 대답 안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걸어가는데 30살 먹은 양반이 부르더래요. 어디 가요? 하고 부르더래요. 그래갖고 아이, 뭐 밤 같은 거 있으면 까먹으려고 과도 하나 챙기려고 그랬더니 우리 동네는 칼 같은 거 식사할 때 빼고는 사용 불가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여기가 뭔 군대입니까? 아니, 뭔 칼을 못 갖고 있게. 뭐 우리가 칼 갖고 어떻게 할 것 같아? 칼 없어도 돼. 주먹으로 다 때려 죽여버릴 수 있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마을 룰 따른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알았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날 그냥 어영부영 또 하루 보내고 저녁이 돼가지고 해 떨어지고 그 형님하고 둘이 이제 있으면서 얘기를 했대요. 형님, 아무래도 밤에 몰래 가가지고 뭐라도 하나 챙겨 놓읍시다. 안 그러면은 우리 이거 죽겠어. 그러니까는 그 형님이 야, 그래, 똘비야 갔다 와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똘비가 혼자 갈라니까 좀 그러더래요. 형님, 위치도 잘 모르는데 같이 가주시죠 얘기하니까 아이씨, 쩔리냐? 그러니까 아, 형님 같이 가주시죠. 그러니까 둘이 갔대요. 막 옥신각신하고 조용히 발소리를 죽여가지고 부엌 쪽 있는 데 가가지고 부엌 문을 열었대요. 처음으로 이제 부엌을 봤는데 부엌이 생각보다 되게 크더래요. 식자재도 엄청 많고. 아, 여기가 뭐 취사장 정도 되나 보구나. 야, 뭐라도 하나 챙겨서 빨리 나오자. 들어가가지고 칼 같은 걸 찾는데 어디다 숨겨놨는 데가 되게 안 보이더래요. 그리고 쿠라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불을 필 수도 없고 그냥 손대중으로 더듬더듬거리면서 이렇게 찾는데 뭐 하나가 잡혀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니까 칼은 아니고 농번기 때 쓰는 낫이 하나 잡히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 동네는 낫을 부엌에다 놓네. 야, 됐다, 가자. 그래가지고 낫 하나 챙겨서 나왔대요. 부엌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방 한켠에다, 형님 방에다가 낫은 하나 넣어놓고 있는데 저녁에 또 아니나 다를까 미친놈이 꽥꽥거리기 시작을 하더래요. 이제는 좀 적응이 돼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오늘도 꽥꽥거리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 오더래요. 그리고 이번에는 거의 앞에까지 왔다 가더래요. 본인들 머무는 방에. 그리고 그날은 누군지까지 확인이 됐대요. 30살 먹은 그 사람이더래요. 아니, 저 사람 해만 떨어지면 대가리가 어떻게 횟가닥 도나 보다. 형님, 조심해야겠어. 저거 미친놈 같소. 그러니까 야, 저 미친놈이었어? 야, 이거 참 신기한 일이다. 일단 조심하자.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 물어봤대요. 그 형님, 밤마다 이렇게 우리 집 쪽으로 이렇게 왔어요 얘기를 하니까 내가?
내가 손님들 쪽으로 갔다고 아예 모르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어제도 앞에까지 왔다 갔잖요. 그러니까는 아닌데? 나는 그냥 밤에 잤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식사들 하셔 하는데 이 대화를 나눌 때 진짜로 이게 뭐 촉이 별로 없는 사람은 느꼈을 거예요. 공기가 싸늘하게 식는 게 느껴졌대요. 밥 먹다 말고. 진짜 50명이 밥을 먹으면 이렇게 밥 숟가락 소리 뚝딱뚝딱 소리가 날 거 아니냐고요. 뚝딱뚝딱 소리가 나다가 어저녁에 우리 집 앞쪽으로 왜 왔어?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뚝딱뚝딱 소리가 딱 멈추더래요. 밥 숟가락 소리가.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게 뭔가 지금 물어보면 안 되는 것들 물어봤나? 일주일 정도만 잘 참고 넘기자. 근데 무섭다. 하고 어영부영 시간을 보내는데 갑자기 마을에서 이야! 하고 소리를 누가 지르더래요. 당장 다 모여 이리 와! 하고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래가지고 갔대요. 강당으로. 그랬더니 그 30살 먹은 양반이 어딨어? 팍 손을 떨면서 야 이 개 먼 자식들아! 빨리 안 갖고 나와? 죽여버리려니까 빨리 갖고 나와!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저 미친놈이 낮에도 도는구나. 그래가지고 뭔 일이요? 그러니까는 너냐? 네가 가져갔냐? 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뭘 가져가? 확 그냥 말을 해. 그랬더니 손을 앞으로 가리키는데 앞에 칼이 한 10자루, 낫이 한 10자루 쫙쫙 나져 있더래요. 근데 낫이 한 자루가 딱 빠진 게 눈에 보이더래요. 빨리 가져 나와. 어떤 놈이 숨겨놨어. 빨리 가져 나와!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있더래요. 미친놈들이다. 어떤 미친 동네에서 칼, 낫, 그 다음에 톱 같은 거 술을 세워놔요. 그래서 매일 확인을 해요. 어떤 미친 동네에서. 그래가지고 이거 우리가 가져갔다 말하면 우리 죽었다. 조용히 있자. 모르는데? 우린 모르지. 낫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뭘 숨겨. 우린 몰라.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낫 없어도 된다고. 주먹 하나 다 죽여버릴 수 있다고. 그러니까는 그 30살 먹은 놈이 한 50살 먹은 양반을 어이 박씨로 나와봐. 박씨 안 가져갔어? 눈이 희번덕이 하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는 박씨가 아닙니다. 존댓말을 하더래요. 나이 한 50 먹은 양반이 30살 먹은 사람한테. 그러니까는 이 30살 먹은 놈이 눈이 희번덕한 상태로 박씨 귀싸대기를 막 쳐 돌리더래요. 너 아니야 하면서 막 때리고 갑자기 손을 가리키면서 최씨 너 이리 나와봐. 그러더니 최씨를 또 그렇게 때리더래요. 남자만 불러다가. 그리고 여자도 몇 명한테도 막 보는데 여자는 안 때리더래요. 근데 그걸 보고 있자니 뭔가 이제 네 기분이 되게 싸하죠 진짜. 그래서 우리는 어찌됐건 아니니까 먼저 올라가 있어요 하고 이제 둘이 올라온 거예요. 방 쪽으로. 그래서 올라오면서 둘이 이제 작게 얘기를 한 거예요. 형님 여기 사이비 같은데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도 그지? 야 여기 뭐 사이비 같다. 야 이거 동네 아니다. 야 나가자. 형님 우리 나가서 어디 가요? 여기보단 낫겠다 야. 근데 똘비가 그 생각을 했대요. 형님 근데 형님 사이비 안에 있으면은 여기가 안 잡히긴 제일 좋지 않을까요 형님? 얘기를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야 밤에 미친놈 오는 것도 그렇고 방금 저것도 보면 모르겠냐 이거 완전 사이비요. 야 나가자. 그러니까 똘비가 그럼 형님 오늘 어차피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내일 나갑시다.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하루를 더 있기로 했대요. 그리고 저녁이 됐는데 이게 이제 그 사람 감이라는 게 매일매일 본인 집 쪽으로 다가오는 그 미친놈이 있잖아요. 거리 계산을 해보면 오늘은 딱 집에 들어오는 날이거든요. 똘비가 얘기를 했대요. 형님 왜? 형님 나 추워서 그러는데 아랫목에서 형님이랑 같이 자면 안 돼? 하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형님이 야 어서 와라. 그러더래요. 형님도 그러니까 무서웠던 거예요. 왜냐면 잠들어 있을 때 죽을까봐. 그래가지고 똘비가 본인 방 쪽에다가 이제 문을 꽉 닫아놓고 형님 방 쪽으로 돌아가지고 문 닫고 그 아랫목에서 이렇게 자면서 문이 창호지였대요. 창호지 옛날 집 창호지여가지고 그 창호지 옆에 그 네모 끈 라인을 따라가지고 손톱으로 침 묻혀가면서 이렇게 살짝 뜯어놨대요. 보이게. 그러니까 바깥에서 봤을 때는 뜯어진 게 잘 안 보이게끔 어릴 적에 많이 해봐서 잘 안 돼요. 그거를 그렇게 해놓고 일단 형님 어차피 우리가 조금 익숙해서 잠들 수도 있는데 최대한 돌아가면서 잡시다 형님. 그래가지고 불침번 비슷하게 쓰기로 했는데 불침번 그런 건 없고 소리는 들리기 시작하는데 자다 깼대요. 그 소리 듣고 둘 다. 그래가지고 이제 똘비가 먼저 깼대요. 똘비가 먼저 깨가지고 소리 듣고 이렇게 했는데 발소리가 원래는 그 미친놈이 으악 하면서 혼자 저버덕 하면서 걸어오는데
오늘은 웩 소리가 멀리서 나고 있는데 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 하고 발소리 몇 개가 더 들리더래요. 그래서 옆에 형님을 툭툭 친 거예요. 툭툭 치면서 작게 형님 일어나 형님. 그러니까 형님이 야 미친놈 왔냐? 그러니까 형님 들어봐요. 그러니까 형님이 야 뭐냐? 왜 발소리가 더 들리냐? 쉿. 그랬더니 형님이 베고 있던 머리 안쪽에다가 낫을 넣어놨거든요. 요 밑에다가 낫을 꺼내고 똘비는 낫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혁기를 끌렀대요. 혁기 끝에 바클이 달려 있으니까 혁기를 끌러가지고 둘이 조용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사사삭 툭탁툭탁툭탁 하면서 똘비 방문을 먼저 열어보더래요. 조용히 꾹 하고 여는데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더니 툭 닫고 이제 본인 방 쪽으로 사사사삭 하고 소리가 들리더래요. 예? 한 3명 정도 돼 보이는 소리가. 문만 열어봐 다 죽여버리려니까 문만 열어봐 하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문을 조용히 꾹 하고 열더래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너무 긴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원래는 문 열면은 무슨 일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꾹 열자마자 일단은 한 대 꽂고 시작했대요. 그냥 면상에다가 한 대 꽂아버리고 옆에 형님도 나가가지고 이제 발 차고 낫을 막 휘두르면서 그러고 있는데 한 15, 20m 밖에서 30살 먹은 놈은 꽥꽥거리고 있고 갑자기 앞에 한 3명 되는 사람은 본인한테 갑자기 맞고 낫 휘두르고 있으니까 막 놀래가 뒤로 나자빠졌는데 손에 칼 같은 거 들고 온 건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후라시도 이제 들고 있으니까 뭐 빚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때리다 말고 니들 뭐야 이 새끼들아. 그러니까는 아니 다짜고짜 때리시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는 아니야 죽여버릴 수도 있으니까 말해 왜 왔냐고. 그러니까는 저기 저 도련님 상태가 저래가지고 뭔가 위험해 보여서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저 미친놈은 뭐야? 그랬더니 도련님이 밤에 몽유병이 좀 있으셔서 그래요. 근데 혹시라도 사고 날까봐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니그 잘난 도련님 데리고 들어가. 도련님? 야 니들 이 집 뭐 하인들이냐?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아유 저희는 그런 건 아니고 아무튼 걱정돼서 와본 건데 이렇게 사람을 때리시고 하면서 셋이 이렇게 가면서 그 30살 먹은 놈 양 옆으로 물 갈라지듯이 30살 먹은 놈 터치도 안 하고 쓱 사라지더래요. 3명이. 그리고 그 30살 먹은 놈은 여전히 바깥에서 칼 들고 혼자서 올 듯 말 듯 그러고 있고. 근데 저 자식 꼬라지를 보아하니 안 되겠더래요 진짜. 그래가지고 낫도 있고 뭐 싸움이라면 자신 있고 그래서 똘비는 짱돌 하나 주워가지고 갔대요. 가가지고 야 이 뭔 야 소리 질렀대요. 그 오밤중에. 그랬더니 그 30살 먹은 놈이 꽥꽥거리다가 갑자기 소리를 뚝 그치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이 미친 야 왜 앞에 와가지고 소리를 질러 싸 하면서 짱돌로 찍어버리려다가 일이 커질 것 같아가지고 발로 차버렸대요 그냥. 그랬더니 떼굴떼굴 구르더래요. 그래가지고 본인도 주먹이 한번 이렇게 발이 한번 나가니까 안 멈춰지더래요. 몸이 막 발로 찼대요. 그러니까는 옆에 2살 형님이 본을 딱 잡고 야야 참어 너희 왜 일을 만드냐 하니까는 그 30살 먹은 놈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그러면서 집 쪽으로 걸어가더래요. 다시 방으로 돌아가지고 아 형님 뭐 잠자긴 그런 것 같고 내일 아침에 빨리 뜹시다. 사고 쳤네. 아, 형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잘했어 저 새끼 내가 옛날부터 때리고 싶었는데 잘했다. 나가자 하는데 동 트기 전에 나가려고 동이 살짝 터올 때 이때 강당강 아무도 없으니까 먼저 이제 막 나갔대요. 막 나가는데 배가 없더래요. 이 나루토에 그 줄 잡고 당겨서 왔다 갔다 건널 수 있는 배가 이렇게 있었는데 배가 없더래요. 헤엄쳐서 나갈까 하는데 춥고 생각보다 수심도 좀 있어 보이고 폭도 생각보다 좀 넓었대요 이게. 형님 여기 섬이었네. 이때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형님이 야 우리 어떻게 나가냐? 헤엄칠 수도 없고 미치겠다. 겁나게 추운데 어떻게 하지? 야 그냥 들어가서 아침 먹고 나간다고 얘기하자. 집까지 놈들이 어떻게 할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시자고. 그래가지고 둘이서 다시 올라갔대요. 올라가가지고 이제 아침 먹을 시간 되니까 또 다들 모이고 하니까 먹는데 그 30살 먹은 놈이 이제 군데군데 멍이 있죠. 어저께 이제 두드러 맞았으니까 밥 먹으면서 눈치를 살짝 보는데 별말 안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다행이다 하면서 밥 먹는데 그 나이 드신 이장님이
밥도 같이 안 먹는데 그분이 밥 시간에 딱 들어오시더래요. 순간 진짜 일동 딱 기립하더래요. 그러면서 돌아가지고 어제 내 아들놈 때린 사람들이 당신들이야? 그러더래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아드님 간수 좀 잘 하셔야겠던데 칼 들고 그렇게 너무 집 앞으로 맨날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오면 그건 좀 아니지. 그러니까는 너네 집? 거기가 니네 집이냐? 야, 내가 니들 여기 룰 지키고 조용히 있다 가라고 했지. 왜 사고를 치냐? 야, 잡아. 그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는 그 순박해 보이고 때리면은 조용히 두드러 맞으면서 헤헤거리던 40대, 50대 아재들이 눈빛이 바뀌면서 달라들더래요, 본인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한 대씩 주먹으로 꽂으면 끝나겠지 생각한 그런 사람들이 눈빛이 바뀌면서 오는데 잘못됐구나 딱 감지가 되더래요. 그러면서 손발을 다 붙들려가지고 이장님 댁으로 끌려갔대요. 이장님 댁으로 끌려가가지고 진짜로 그냥 침실 하나, 그러니까 바닥에 요 하나씩 깔아져 있는 되게 작은 방에 찢어가지고 넣더래요. 본인하고 형님을. 거기에 이제 갇혔대요. 거기는 심지어 문도 철문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미치겠다. 근데 옆에 이제 형님하고 말은 통하니까 벽 너머로 형님 멀쩡하셔? 그러니까 야 아침철 헤엄쳐서 나가야 됐다. 야 우리 못됐다. 큰일 났다. 형님 이거 우리 어떻게 합니까 이거? 철문이라도 때려 부시지 못할 것 같은데. 야 뭐 밥이라도 넣어 주겠지. 그때 어떻게 뜯고 나가자. 그리고 혹시라도 너나 나 둘 중에 한 명밖에 탈출 못하면은 그 우리 식구들 데리고 와서 어떻게든 빨리 구해주는 거다. 어떻게든 나가야 된다. 얘기를 한 거예요. 일단은 형 알겠어요. 와 근데 미친놈들이네. 사입이 많네. 진짜 또라이들이네. 근데 형님이 야 아까 전에 나는 따로 딸려오면서 들은 얘기도 있고 내가 며칠 전부터 유심히 봤던 건데 말이다. 여기 부부를 바꿔서 맨날 자는 거 넌 알았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는 내가 며칠 전부터 내가 숫자 세어봤거든. 예를 들어서 A라는 집, B라는 집이 있으면 A라는 부부가 있고 B라는 부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남자들은 집이 안 바뀌고 여자들이 계속 바뀐대요.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 집에 그대로 있고 이 집에서 이날 저녁에 자는 여자들이 이렇게 한 칸씩 옆으로 밀려가면서 자듯이 여자들이 바꿔가면서 자는 거예요. 이걸 봤다는 거예요. 형님 그 얘기를 왜 안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냥 나갈 거니까 별것도 아니고 그래갖고 얘기 안 했는데 야 여기 좀 뭔가 이상하긴 하다 하는데 철문이 청 하고 열리더래요. 한 3명이 앞에 서 있고 네. 마실 거랑 몇 개 이렇게 주더래요. 그래가지고 나갑시다. 곧 있으면 우리 식구들이 나 찾으러 오면 여기 다 때려 부시니까 그렇게까지는 가지 맙시다. 막 끝까지 얘기를 했대요. 뭐 씨알도 안 맥히고 그냥 물 하나 던져주고 그렇게 나갔대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니까 목도 마르고 해서 물 마시고 하는데 정신이 몽롱해지더랍니다. 그걸 마시고 나니까 뭔가 이상하더래요 느낌이. 그리고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철문이 또 열리더래요. 철문이 열리더니 여자가 들어오더랍니다. 여자가 들어오고 해피타임을 이렇게 하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가시고 얼마 안 있다가 다른 분이 들어오시더랍니다. 또 해피타임을 하더랍니다. 이게 본인이 정신도 몽롱하니 이상한데 이렇게 해피타임을 몇 차례를 하고 또 밥도 잘 나오고 이거를 반복을 하더래요. 그리고 하루는 푹 쉬게 하고 본인이 어디 공장에 끌려온 뭔 기계가 된 기분이었대요. 그냥 그렇게 있는데 이게 정신이 이제 몽롱하다가도 이게 뭐 수면제를 탄 건지 뭘 탄 건지 모르겠지만 정신이 조금 돌아오고 했을 때 문 열린 틈을 타서 나가야 되겠다. 이 타이밍을 머릿속으로 계산을 좀 했대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문이 살짝 열리길래 이날은 자기가 타이밍을 세고 있어갖고 문을 박 차고 나갔대요. 그랬더니 3명이 본인을 잡는데 똘비가 몸 상태가 이제 말이 아니었대요. 뭔가 좀 많이 어지러웠대요. 막 힘을 아예 못 쓰고 이런 건 아닌데 많이 어지러워가지고 그래도 이제 살아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일어나가지고 뛰어나가면서 한 명 주먹으로 냅다 꽂아버리고 이게 영화처럼 싸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한 명은 손가락으로 눈을 아프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3명을 진짜로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어떻게든 제압을 했대요. 그렇게. 그리고 형님을 문을 열어 나갔는데 형님 방에 열쇠가 채워져 있더래요. 그래서 형님하고 나눈 대화도 있고 그리고 제가 들었을 때는 이 상황에서 의리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싶어요. 솔직히. 그래서 막 뛰어서 나갔대요. 두두두두 뛰어나가는데 본인이 끌려올 땐 정신없어 몰랐는데 나가는 구조도 집 안인데 구조가 되게 복잡하더래요. 여기가. 그래가지고 문을 하나 벌컥 열었는데 거기서 또 희한한 걸 본 거예요. 가위,
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우리가 부엌에서 쓰는 게 아니고 수술방에서 쓰는 도구들이 이렇게 있더래요. 거기는 다시 문을 닫고 딱 도망가다 다른 방 문 열고 문도 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창문도 없고 어떻게 거기서 이제 빠져나가가지고 뛰는데 뒤에서 아마 그 우리 뭐 중국 영화 보면은 큰 대군이 이렇게 뛰어가면 막 흙먼지가 일잖아요. 예. 그런 느낌으로 사람들이 뒤에서 뛰어오더래요. 남녀가 다 한 30명 되는 사람들이 죽으라 뛰었대요. 죽으라 뛰다가 이제 강이 보일 거 아니에요. 강이 보였는데 수심은 모르겠고 내가 근다고 내가 소시적에 목욕탕에서 개염 좀 하던 사람인데 여기에 빠져 죽을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물로 뛰어들었답니다. 물로 뛰어들어가지고 막 헤엄쳐서 가는데 수심이 생각보다 깊은 것 같더래요. 발이 안 닿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헤엄쳐서 가는데 뒤에 사람들이 헤엄쳐 넘어올까 말까 멈칫멈칫 하는 거를 이렇게 곁눈질로 슬쩍슬쩍 보면서 막 강을 건너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야 하면서 또 누가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러니까는 한 30명이 막 달리다가 탁 멈추더래요. 그냥 일사불란하게. 그리고 미련 없이 딱 뒤돌아서서 다시 마을로 들어가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똘비 이분은 강을 건너 나와가지고 이 근처에는 집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차키는 형님이 갖고 있고. 그래가지고 일단 길 따라서 그냥 막 걷는데 진짜 오지게 춥더래요 진짜. 그래가지고 딱 몸 완전히 웅크리고 그냥 나 죽었다 생각하고 심지어 신발도 안 신고 있었으니까 발은 꽁꽁 얼어붙는 것 같고 막 걸어서 그나마 한겨울이 아니라 다행이다 하면서 막 걸어서 나가가지고 마을이 하나가 나왔는데 진짜로 한 2시간 이상 걸었대요. 마을이 하나 나왔는데 마을에 들어가고 도움을 요청하고 나발이고 하려다가 앞에 트럭 하나가 있는데 키 꽂혀 있는 게 보여서 그냥 키 시동 걸고 차를 훔쳐서 나간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도심 쪽 와가지고 차 한쪽에다 버려버리고 자기 이제 조직의 형님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형님 상대방 조직한테 잡아서 죽던 말던 두 번째고 지금 빨리 가셔야 된다고. 2살만은 뭐 예를 들어서 땡이 형님이면 땡이 형님 지금 죽는다고 빨리 가자고. 그래가지고 조직원들 몇 명 해가지고 거길 또 간 거예요. 우르르 이렇게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강가에 땡이 형님이 나와 계시더래요. 땡이 형님이 나와 계시는데 살아있긴 살아 계시는데 좀 이렇게 머리랑 어떻게 잘못 맞으셨는가 제정신 아닌 것 같았고 좀 치료는 했는데 결국 이분 표현 따라가면은 어버버가 되셨대요. 어버버가. 거기서 뭘 어떻게 한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그 짧은 하루가 안 되는 시간에 어떻게 맞다 잘못되셨고 그 안으로 더 들어가 보니 사람이 싹 사라지고 없더래요. 그 마을에. 그래가지고 이 당시가 아마 아시겠지만 과학 수사를 하고 이럴 수 있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건달들이 경찰하고 척을 쌓고 지내는 게 아니고 또 이렇게 아는 경찰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대요. 경찰한테 형님이라고 했다는데 형님 실적 하나 드릴까 하면서 어디 마을 어디 쪽에 가보면 이런 거 있는데 그거 한번 조사해보쇼. 이거 사이비 종교 같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가 다르기 때문에 경찰분들도 월권이요. 마음대로 가서 이렇게 들쑤시면. 근데 그분도 실적에 목이 말랐는지 어떻게 타고 들어가서 조사를 좀 하긴 했대요. 근데 조사를 하는데 나중에 얘기를 해주는데 그 경관분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야 이거 거기 네가 말한 대로 사입이나 뭐나 그런 거 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왜 형님? 그랬더니 조사를 못 들어간대요. 거기는 막힌 것처럼 조사도 불가능하고 다만 뭐 하는 데인지는 알았대요. 거기가. 예. 공장이더만요. 거기가. 공장? 애만 공장이더만요. 거기가. 그래서 똘비 이분이 생각을 해보니까 남녀 성비가 여자가 훨씬 많았고 이래서 10대, 20대, 30대로 여자 나이가 이렇게밖에 없었구나. 모든 게 이해가 되더래요. 그리고 이장님이라고 불렀던 분 방에 있던 수술도구 이런 것들 출산에 뭐 필요한 것들이었겠죠. 그런 게 이런 게 다 이해가 되더래요. 아 형님 그럼 그 애들을 낳아서 어디로 보냅니까? 그랬더니 입양 보낸다고. 해외로 돈 받고 입양 보낸다고. 그래서 형님 그러면 나랑 저 형님이랑은 그러면 왜 멀쩡하게 받아줬을까요? 얘기했더니 잘은 모르는데 혈기왕성한 남자 둘이 들어왔으면 걔네들 입장에서는 좋은 공장 도구 하나씩 들어온 거지 않겠냐? 어차피 니들 언젠가는 잡아다가 그렇게 쓰려고는 했을 거다. 근데 네가 그렇게 탈출할지는 예상 못했을 거고 니들 탈출 못했으면은 피골이 상접할 때까지 쪽쪽 빨렸을 거라고. 탈출 잘했다고. 그리고 그쪽은 모르겠다고. 수사망이 쑤셔지지가 않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커넥션이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수려지지 않으니까 더 이상 파진 말고 그렇게 하자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젊었을 적에 겪었던 육지에 있는 섬 그리고 그 안에 있던 공장에 들어갔던 일을 하나 들은 게 있어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 너무 충격적이다. 그런 게 있나 봐요. 돈 받고 입양을 하는. 아, 그치. 요즘 뭐 세상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일들이 벌어지니까요. 예. 야, 진짜 무섭구나, 세상이. 사람이 무섭고. 그니까요. 그렇게 참 조직적으로 와. 움직여서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네요. 진짜. 이런 얘기를 계속 듣거나 아니면 저도 막 지인한테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를 막 들을 때가 있었거든요.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진짜 이게 그래도 옛날이잖아요. 지금 80년대 아까 그렇게 옛날이라고 말씀을 그쵸. 하셨으니까 예, 예. 옛날이라서 가능한 것도 있었겠지만 요즘도 사실 우리가 모르는 이런 무서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쵸. 예. 진짜 상상도 못하는. 그죠. 예. 그러니까 아직 예.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은 일들이 많은데 제발 이런 이야기가 다시는 들리지 않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동네꼬마님.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진짜로. 제일 악랄하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아 진짜 인류애가 사라지고 있긴 한데 그래도 정말 또 이럴 수가 있구나. 아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어보겠습니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동네꼬마님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 이야기 이런 것도 있고 사람이 이렇게 무서울 수 있다. 야 근데 옛날이니까 가능했다라고 하기에도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이기도 했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실제로 그 아이를 그렇게 입양을 보낸다거나 그렇게 해서 돈을 받고 하거나 이런 경우가 진짜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 지금도. 근데 이렇게까지 악랄하게 할 줄은 몰랐는데 정말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